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향해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자신감 과잉이다.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촉법 평론가들이 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가 유시민 작가 공격한 것에 대해서 촉법 평론가다 뭐 이렇게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우리 핵심 지지층 이를 만족시키지 않고 왜 우리를 홀대해? 이런 분노들이 조금 이 유시민 작가나 뭐 이쪽 진영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 평론가님? 살만하니까 옛버릇이 또 도졌다. 아,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하던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자들이. 이자들이.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이분들이, 대통령 예. 원래 그 운동권 출신이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예, 그냥 거리의 변호사였죠. 그렇죠. 근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고 열린 우리당의 초기 멤버들 예. 108번 내로 이야기되는 108명의 초선 의원들은 뭐 탄도리들 뭐 이런 다 표현도 운동권 있었죠. 출신들이었어요. 예. 예, 그들이 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 중에 누군가 하면 되지. 근데 자기네들 누군가는 대통령을 못 만들어. 예. 예, 그러니까 노무현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DJ를 밀고 노무현을 예.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들의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리고 족보도 굉장히 이 족보 의식이 강해. 자기네들 그 계보 족보 속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해. 예. 예. 근데 노무현은 족보 밖의 사람이에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뭐 자기들이 보기엔 명문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도 속으로는 업수위 여기는 마음이 이자들 속에 마음속에는 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정청래 대표, 난 정청래 대표가 친노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그런 걸 자임하는 게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퇴변하면서 나는 노사모다.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은 노무현 정권 때 친정동영계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때 유시민 전 장관이랑 싸웠어요, 둘이. 예, 그럼요. 둘이 또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고 예. 유시민 같은 사람 때문에 뭐 이 노무현 정권이 안 된다라고까지 심지어 간신에 가까이 두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표현까지 했던 거고. 그럼 유시민 그 작가는 그 당시 뭐 했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관까지 시켜줬잖아요. 젊은 나이에. 예.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후반으로 가면서는 노무현 까기에 앞장섭니다. 이자도. 예. 그랬던 사람들이 노무현 친노 적자를 자임하면서 지금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이재명 또 왜 그러냐? 자기네 족보박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 그런 건가요? 예. 근데 이재명을 그러면 왜 밀었냐는 거죠. 예. 노무현 정권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네들 중에는 할 사람이 없어. 안 떠. 속된 말로. 예. 대권 주자로 뜨질 못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데려다가 이제 일단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못마땅한 거야. 예, 우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재명을 대통령을 왜 만들었냐. 예. 뭐 이렇게 해서 노무현 때처럼 그 반복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조기 레임덕 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게 사실은 진보진영 내부 분열이었거든요. 예. 그때 그 짓을 왜 또다시 지금 되풀이 하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굉장히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사실은. 유시민 전 장관님은 본인이 무슨 뭐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김건희가 특검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코웃음을 쳤거든요. 아니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 여론에 온라인은 유시민의 한마디에 이 난리가 날까요? 그 자체가 권력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도 사전투표 1회 방송에 나와서 그 영향력이 막강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분열의 언어와 배제의 언어를 쏟아내고 배설처럼 하고 가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됩니까?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하는 분들의 마음을 피멍들게 만들고 그 피멍든 데를 손으로 누르는 격이거든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무지하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알면서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거는 정말 사악하다라는 단어까지도 쓸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왜냐면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꾸 민주당 정체성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정체성을 정할 권위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민주당의 정체성이 있죠. 그걸 누가 정합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당원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원은 누가 정합니까? 민주당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그럼 그 민주당의 정체성을 정하는 하나의 상징이 뭐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 선출 아닙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 뽑고 그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지금은 이재명 시대입니다. 뭐가 불만이죠? 지금 이재명 시대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왜 특히 이 문조털레유 이분들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분노를 제기하고 발목을 부러뜨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가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건데 문제제기를 제가 하면 할수록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는 분들로부터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폭력적인 행태를 마주 다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싹 바꿔서 본인들이 마치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식의 또 하나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누가 정하냐.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어떤 교황의 지위에서 어떤 교리를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것과 같은 엄청난 착각과 오만함을 저는 국민들 앞에 그냥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매우 잘못된 저는 발언이다. 근데 이 김어준 진행자도 코어 지지층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도 코어 지지층의 선택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한 번에 몰락했는데 그러면서 핵심 지지층은 빠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최창렬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코어 지지층이 흔들려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네.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이 권력 내부의 이 갈등이에요. 권력 투쟁인데 이게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야당 내에서 당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하고 양상이 또 달라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 당권 경쟁은 있는 겁니다만 그리고 대표를 또 연임하기도 해요. 이재명 대표도 대표 연임했잖아요. 2024년도에. 예.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지금 이재명 정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런 형국이에요. 이것도 별로 없는 현상이에요. 되게 야당 내에서 뭐 친박 친이 싸우고 그랬던 건 있죠. 친박 비박 이런 경우 있는데 이거 현재 대통령이 집권 초기이고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치 여러 가지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 유시민 작가가 A, B, C로 얘기했잖아요. A는 가치지향, B는 뭐 이익지향, 이익지향. C는 뭐 가치와 이익이 혼합된 거 이런 얘기했는데 자신들이 A라는 거 아닙니까? A인데 예. 이제 B나 C를 이제 좀 약간 아래로 보는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그 A, B, C론의 그 요지가 그런 건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코아 지지, 강성 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예. 근데 그분 뭐 개딸, 개혁의 딸 이재명 지지했잖아 이재명 대통령.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 안 한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예. 물론 그게 약간 애매하게 얽혀 있죠 그 내부에서.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편적으로 보면 돼요. 대통령 권력이 자꾸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선거 부실도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거지만 이 모든 거에 책임을 지고 국정을 주도하고 국정의 주체 세력인 정권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국민들은. 예. 그다음에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자꾸 이제 대립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망 같은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중도층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예. 또 싸우는구나. 이게 본질인 것이지 코어 지층이 빠져서 흔들린다. 그건 자신들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자꾸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진영 내에서 진영 싸움이 생긴 건데 지금 예. 자신들의 이 지지를 자꾸 끌어가기 위한 어떤 이 빅마우스로서의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다 참전해가지고 연합군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김어준, 유시민 뭐 조국 전 대표도 곧 참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 권력 내부에서 이거 추스리기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다고요. 이거는 누굴 위한 권력 투쟁인가. 일상적인 개판의 권력 다툼에 도를 넘는다 이거는. 좀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이 유시민 선생님 얘기입니다.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늘 얘기하는 민주정부 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이게 맞지. 근데 유시민 선생님도 과거에 DJ 동교동계가 집권을 했을 때 친노의 구심점으로 개혁국민정당 만들고 그때 친노의 세력을 형성할 때 노사모 형성할 때 그때 유시민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DJ 하야하라. 그때 동교동계 나가라고 한 사람이 유시민이에요. 그럼 저는 그래요. 제가 뭐 유시민 씨를 나가라고까지 했습니까? 방해할 때마다 이건 아니라고 제가 경고만 했을 뿐인데 아니 본인도 했던 거에 제가 10분의 1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용납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DJ 대통령의 세력이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 세력으로 편입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거의 정권이 공과가 있죠. 그렇지만 과와는 단호하게 단절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거를 진화하는 식으로 열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 친문 패족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단절 위에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도 실현과 보수 확장 아닙니까? 그게 지금 뉴 이재명 현상과 정부의 성공을 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게 불만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선생님이 정말 자신이 있으면 공론장에 나오시라 이거예요. 공론장에 또 겁이 많아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대통령도 못 건들고 맨날 친인규만 피해서 다닌다는 소문도 있어. 이런 식의 정말 본인의 과거를 부정하고 뭔가 이렇게 DJ 정부, 노무현 정부 다 과거와의 단절 위에 새로운 진화로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거를 왜 이재명 정부에게 있어서만큼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또 친문의 그 패족들이 활개쳤던 왜 그 시절로 복귀하자고 말하느냐. 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왔는데도 목소리가 좀 커지네요. 이건 너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3자 구도로 가서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또 결선 투표에서 모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라 하시더냐 잘 하라고 이런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민석, 송영길이 손을 잡고 반정청래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단일화를 하거나 연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양자 구도로 가겠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도 좀 결과들도 나오고 하던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2강 1중 구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송영길 의원이 1중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내 그 여론 지형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이 구도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송영길 이제 의원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송영길 의원을 그 순방 직후 만난 데는 본인에게도 이번 전당대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국정수행의 어떤 동력 그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뭐 좀 아주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꼴이 나지 않으려면 내가 어찌됐건 그 당하고의 어떤 그 원팀 이 구조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도 이번에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그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더 빨리 레임독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우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하고 만나서 일종의 작전 회의를 하는 형태 비슷하게 진행을 하면서 내부 조율을 좀 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두 분 다 고수들 아닙니까? 정치 할 만큼 했고. 그래서 한두 마디 하면 대충 다 아는 거죠. 예. 아마 송영길 의원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때 대강 무슨 얘기 할 거라는 거 아마 염두에 충분히 좀 알고 갔을 것이고 두 사람 다 고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송영길 의원 만나면 송영길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다라는 거 다 미리 짐작하고 만났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문답을 했겠지만 결국은 뭐 성공적인 작전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지난 5년간 내지는 윤석열 정권까지 지난 8년간 할 만큼 했어요. 솔직히 해먹을 만큼 전 해먹었다고 봅니다. 아니 이걸 넘어서서 지금 새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내란 극복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재명 정부까지도 본인들의 손아귀에서 놓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라고 하셨는데 전 이제는 김어준과 유시민은 이재명 정부에서 손을 떼라라는 이야기로 저는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는 지금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세게 하고 있다. 당무 개입하면 안 된다. 당무 개입이라고 이제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는 사실상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당무 개입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대통령에게 당무 개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당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근데 대통령도 정치인이에요. 예. 그 전당대회 당의 그 당원이고 지금. 근데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전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직설적으로 할 건 아닌 거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자기 생각의 일편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땐 당무 개입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난 정청래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 김민석 지지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예.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 애매한 게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아주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평화, 안보, 통일 이런 얘기만 하는 그런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나빠요. 그런 생각 안 좋은 거예요. 대통령이 아주 디테일한 것도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대통령 항상 거대 담론만 얘기해야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전당도 얘기하고 또 외교도 얘기하고 중동전도 얘기하고 예. 이게 인간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식 걱정도 하고 나라 걱정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내 걱정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따 라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해서 걱정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근데- 전망 짧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김민석 총리가 이길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이길 것 같다. 너무 빨리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나 아직 이제 알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성급해서 10초 어떻게? 네, 어떻게? 예. 뭐 저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무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달라요. 시간이 결국은 최욱 씨가 바라보는 유시민은 이 시대의 현자고 신경 안정제고 제가 바라보는 유시민 선생님은 신경 마취제고 아하. 이 시대에 저는 이제 저는 뭐 현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 저는 이상한 궤변들을 유포하고 있는 분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차이가 지금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아니 본인들이 뱉은 말로 그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지금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최욱 씨도 그 얘기를 하고 유시민 그럼요. 씨도 그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럼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관점 속에서 유시민이라는 분의 저 발언과 저 행태와 영향력과 결과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판단하면 돼요. 네. 근데 결국은 도움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니까 지금 이렇게 댓글에도 그런 반응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받아들이기는커녕 본인들의 세계관에 갇혀서 오히려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간첩으로 보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지금의 시대 정신 이재명을 거부하고 김어준과 유시민을 따라갈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이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구독자 수를 믿고 마치 자기네들이
대통령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죠. 예도가 이 새끼들 때문에 정신분열증에 걸릴 지경이야. 일반 철학 강의를 할 때는 욕 한마디 안 해요. 21세기 기술자본주의 시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한대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AI 기술자본주의를 대비하여 트럼프 시대에 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예요. 그런데 이런 개새끼들이 중간에 나타나서 문바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시대적인 역적 새끼들이 지랄 발광을 하니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무덤을 파는구나. 이 광경은 몇 년 전에 체포동의안 왔을 때 문파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와서 했던 협박과 같아요. 공천권을 내놓으면 우리가 당신을 살려줄 거다. 김어준이가 했던 협박이 뭐예요? 동일합니다. 이 문파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왜 더러운 피겠어요?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사익 집단, 가족 사기단이잖아, 완전.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협박이야, 여러분. 유시민과 김어준이 움직이면 문파 정치인들과 함께 움직이면 당신의 지지율을 15%에서 20%는 빠뜨릴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 망상이죠. 문파들의 망상인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으로 이 문파의 더러운 필은 진보 진영의 전환길과 같이 추락하여 결국은 역사의 역적으로 기록될 거다. 예도가 예언합니다, 여러분.